이 경제 상황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뭔가 만들어냈는데 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일반 소비자든 기업이 됐든. 그러면 저 전기를 뭐 이렇게 발전기가 됐든 다른 여러 가지 제품들을 사려면 기업들이 돈이 없는 거예요. 소비자도 돈이 없고. 근데 일단 기업이 돈이 없으면 팔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JP 모건이 또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고영경 교수의 말랑말랑 기업사. 오늘도 표면적으로 알았던 기업의 아주 말랑말랑한 속살 여러분께 드러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2%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저희 3프로와 함께 기업의 속살 또 들려주시는 우리 고영경 교수님, 이젠 고프로로 통하는 고프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고프로입니다. 고프로요? 네. 나 친한 고프로 있는데 네? 골프 그 해설하는 고독 고프로라. 이제는 고프로는 우리 고영경 교수님만 유일하게 칭할 수 있습니다. 희소성과 정통성 가지신 우리 고영경 교수님, 고프로님. 네. 오늘도 이제 기업 하나를 저희한테 소개를 해주실 텐데, 예. 오늘은 또 어떤 기업이 우리 고영경 프로님의 도마 위에 도마 위에 올라가서 왜 하필 도마야? 아주 완전 다 이제 해치고 난리 나요. 뼈 바르고 해치고 오면 풋 뜨고 뼈 바르고 뭐 이런. 예. 예. 푹 삶아 마지막에. 성인지 감수성 떨어지는 거 아니야? 여성이라고 도마를 갖다 줘? 아니 무슨 그건 말씀이세요? 여성하고는 좀 상관없고요. 그럼요. 그걸 여성용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왜 도마가 여성용이지? 몸서리가 쳐집니다. 요즘은 남자분들이 요리 잘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럼요. 네. 이렇게 되치기를 내 한 번 망가져가지고 조금이라도 조회수만 높아진다면 그럼 뭐 괜찮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둘이 합시다. 저도 다 내려놓고 주말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어떤 회사입니까? 지난 시간에 잠깐 끝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즘 뉴스에서 한국에서도 이제 핫하게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아하. 한때는 한국에서 정말 이 기업을 배우자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랬죠 한때. 예. 그래서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G. 예. 옛날에 세계로 있는 이제 집에 가면 찢어진다는. G 냉장고가 있었죠. 그렇죠. 어렸을 때 진짜 있는 친구들 집에 가면은 제너럴 일렉트릭 딱 그 로고 있잖아요. 이거 딱. 오늘 백색 가전이 거기가 정통이죠? 그 G가 그렇게 추앙을 받다가 네. 어느 순간 이제 좀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최근에 세계의 사업부로 찢어지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G가 어떻게 시작돼서 성장했고 지금의 자리에 오게 됐는지 좀 굴곡진 역사, 잘 나가다가 삐뚤어진. 예,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셔츠도 약간 라인 삐뚤어진 거 한번 입고 나왔습니다. 진짜 삐뚤어지셨네. 근데 이게 일부러 삐뚤어진 게 아니고요. 진짜요? 원래 라인이 이렇게 아니 생겼습니다. 진짜 그래서 저 항상 의상 매치하고 옵니다. 대박. 야. 네. 진짜로 이게 라인이 굴곡이 일단 졌네요. 예. 굴곡이. 근데 예. G가 굉장히 오래된 기업인 건 아는데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G 하면 한 사람 생각나죠. 누구요? 있잖아. 에디슨? 잭 웰치. 잭 웰치죠. 네. 예. 사실 G의 역사는 잭 웰치가 등장하기 이전과 이후로 이후. 나눠집니다. 그래서 1부는 잭 웰치 등장 전까지, 그리고 2부는 잭 웰치가 G의 CEO가 되는 그 순간부터 네. 2부. 그렇게 해서 두 개로 이제 좀 부분을 그래서 나누어서 아무리 이야기해 저렇게 드리겠습니다. 하더라도 네. 3명 중에 2명 정도는 고 교수님을 봐주세요. 뭐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왜냐면 이제 어린 친구가 와서 네. 그럼요. 예. 어린이는 우리 예쁘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 자, 오픈 스튜디오의 맛은 또 이런 교수님도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께서는 지금 현대백화점 지하 1층에 위치한 네. 3프로TV 오픈 스튜디오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고영경 교수님, 네. 이어가 주시죠. 사실 G가 굉장히 오래된 회사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이게 이제 100년이 넘어가는 역사인데요. 그 시작을 이제 1878년으로 보기도 하고 1892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실 G의 시작되는 모태는 에디슨이 만든 전구회사, 그렇죠. 전기회사. 그러니까 그때부터 볼 거냐, 아니면 그 뒤로 합병해서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이름으로 합병된 회사의 출범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뭐 78년으로 보나 1892년으로 보나 어찌 됐든 100년이 훨씬 넘어가는 가장 오래된 기업, 가장 오래된 건 아니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고 좀 중요한 건 1896년 다우존스 출범할 때 그 네. 다우존스의 지수에 12개의 기업이 들어 있었어요. 아. 거기에 포함돼 있어서 가장 오랫동안 다우존스에 남아있던 기업입니다. 오. 야, 그러면 G는 설립한 게 1878년이고 네. 1890 몇 년에 다우라고요? 예, 그때 이제 다우존스 지수라는 게 처음 만들어져요. 야, 그때 그럼 미국의 네로라는 기업 안에 들어왔다고 예. 한 10년 만에? 예. 아, 그거 한번 다시 좀 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자, 그러면 저쪽에 진짜 아메리칸 개성 같은 코튼 오일. 스타트업이었구나. 저거는 없어진 것 같고, 그죠? 저 회사. 네. 다 아메리칸 없어졌어요. 슈가 없고, 아메리칸 토바고. 아메리칸 토바코도 이제 다른 데 넘어가고 그게 이제 일부가 뭐 시카고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고 BAT로 참 합병되고. 시카고 갈 수도 없을 것 야, 같고. 다 1차 산업이네. 네. 연화, 담배, 설탕, 납, 가스, 뭐. 사료 뭐. 그러니까 저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뭐 분할되거나 매각되거나 다른데 인수합병되거나 지금까지 남아있더라 하더라도 와. 다우존스 근처에도 못 가는 기업이 된 거예요. 그러네요. 고무, 그래서- 가죽, 저 유일하게 첨단 산업이네요. 제너럴 일렉트릭. 저 중에 사실 원래는 그 제너럴 일렉트릭이 다우존스에서 퇴출되기 전까지는 유일하게 다우존스에 남아있던 기업이 있는데 퇴출됐죠. 예 퇴출됐어요. 예. 얼마 안 됐잖아요. 예. 야, 그러니까 시작부터 대기업, 최근까지 대기업. 100년 네. 갔구나 정말 정년. 네. 와. 그러니까 사실 위대한 기업이라는 칭송을 들을 그러네, 만도 그러네, 했었습니다. 그러네. 예. 그 아, respect 정프로님이 항상 좋아하시는 저 다우 존스도 사실 사람 이름 두 개 합쳐져서 다우 아, 존스. 그렇죠. 다우 씨랑 존스 씨. 네. 예. 정프로님이 항상 그런 걸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다우 씨가 혹시 그 다우 케미칼의 다우 씨랑 같은 다우 씨인가 그거? 아니지 않나? 아니죠? 이건 아니죠. 아니지 그건 않나? 아니겠- 내가 알기로는 저기 네. 무슨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무슨 워낙 황당한 질문하니까 답이 없으시잖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월스트리트 저널 공동 창업자예요. 그러니까 예. 누가요? 다우 씨. 다우 씨하고 다우 씨하고 저게. 에드워드 존스, 찰스 다와 에드워드 존스. 예. 에드워드 존스라는 금융회사가 지금도 있을걸요?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네. 자, 그래서 다우지스에 처음부터 편입됐던 그러니까 위대한 이게 기업. 공동 창업을 할 땐 있잖아. 네. 죽을 힘을 다해서 할 일이 있어요. 이름을 앞에 써야 돼. 어? 그 다우 지수라고 하지 뭐 다우 존스 지수라고 하나? 아, 그러나 다우와 존스 중에 누가 행복한 인생이었는지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여기는 여기 3%는 정프로로 기억이 될 거 아니야. 정프로입니다. 난 마지막에 김프로입니다. 깍두기. 아, 잘못했어. 그래. 명예는 정프로가 가죠. 예. 저는 뭐 3 플러스 1로 1 5%로 나는 뭐 가겠습니다. 볼 수가 없어. 그 말씀드린 대로 네. 굉장히 오래된 기업인데 이제 시작은 에디슨부터 사실 시작한 거죠. 그래서 토마스 에디슨. 예, 토마스 에디슨이 이제 전기 회사를 만들었는데 네. 와. 그러면 그 전기 회사 옛날에 이제 전기 회사는 저 전구가 발명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에디슨이 전구를 처음 발명했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디슨이 전구를 상용화시키는 데는 일조를 했는데 그 전부터 전기는 원래 있었고 전기를 가지고 이제 전구를 만들려는 사람들은 굉장히 시도가 많았어요. 네. 네. 심지어 성공하기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필라멘트를 뭘 쓰느냐에 따라 이게 빨리 오래 타기도 가기도 하고 아니면 녹아버리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에디슨이 상용화시킨 전구는 사실 1879년에 스완 사람 이름이 스완이에요. 그 사람이 만든 전구를 가져다가 약간 개량한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래요? 거기에 특허권 분쟁이 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에디슨. 예. 특허권 분쟁이 붙어가지고 네. 에디슨이 그 회사를 사버려요, 그냥. 질 것 같았구나. 그게 왜 영화에 라이센스 테슬라하고 아웃. 에디슨 나오는 영화가 있잖아요. 둘이 이제 갈등하는 그 네. 영화에도 보면 자세하게 나오지만 에디슨은 발명의 천재일 수도 있는데 사업가. 가장 중요한 건 네. 마케팅, 네. 상업화 이런 데서 훨씬 더 능력을 많이 발휘하신 분이에요.
커런트 원가 아마 그렇지. 예, 그것도 예. 테슬라하고 맞습니다. 네, 테슬라하고 그래서 1879년에 저 전구를 최초로 이제 실용 가능한 좀 많이 널리 쓰이게 만드는 전구를 내놓고 이제 그 필라멘트 전구의 특허를 받습니다. 이 에디슨이란 분은 특허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뭐든지 조금만 바꾸면 다 특허를 받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는 부유한 이들만 양초를 태우고 다 우리 전구를 써서 전기를 쓰게 될 거다 뭐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대중들 앞에서 전기를 딱 키면서 하는 약간 쇼맨십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잘 하셨던 분이에요. 네네. 그게 영화에서도 많이 드러났죠.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도 에디슨의 이미지하고 많이 다르네. 얘네 교과서에 그 에디슨이 뭐 우리 때는 이제 뭐 알품고 뭐 그렇구나. 예, 그런 엄마 순수한 과학자가 아니네. 그러니까 과학 지식이 있는 사업가네. 예.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위인전이 네. 굉장히 과대평가하거나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은 게 많았던 거예요. 맞아. 많지, 개몽사 많지. 개몽사 그 아, 위인전은 예. 야, 지금 생각해보면 거기 들어가서는 안 될 사람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 네? 아 그래요? 대표적인 게 조지 워싱턴. 아니 완전 친일파 뭐 거기 몇 명 있었거든. 그러니까 인간을 다면적으로 설명하는 위인전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어릴 때 읽었던 위인전이. 그래서 한 측면만 굉장히 강조해서 그리고 또 독후감 써야 되잖아요. 있지. 또 애들한테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죠 뭐. 그리고 집 마당에 있는 네. 벚꽃나무를 애가 도끼로 찍었는데 여전히 그 도끼를 애가 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애를 뭐라고 나무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네가 찍었냐? 예, 제가 찍었습니다. 하니까 그 도끼 들어. 용서해 준 거지 그러니까. 애가 도끼 들고 있어 여전히. 아, 워싱턴. 조지 워싱턴. 정직한 게 아니라. 워싱턴. 조지 워싱턴. 링컨 아니야? 워싱턴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퀴즈 대왕 퀴즈 대회 1위. 네. 그러니까 워싱턴이 됐잖아요. 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케팅 능력과 네. 사업 능력이 뛰어나신 이분이 이제 1882년 최초의 중앙 집중식 발전소도 만들어요. 네. 예, 그래서 이 첫 고객이 이제 이 발전소에 전기를 끌어다 누가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시에는 전기가 싼 게 아니니까 이 첫 고객이 미국의 우정사업국, 우정국, 그다음에 뉴욕타임스 빌딩. 그래서 또 그 앞에서 불을 켜면서 빛을 켜기 위해서 나사만 돌리면 된다. 성냥도 특허도 뭐 그런 특허받은 도구도 필요 없다. 이러면서 또 이제 약간 그런 쇼하고. 마케팅적 쇼를 한번 네. 또 이렇게 해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전기가 있는 집들이나 호텔 방에는 뭐 저런 걸 이제 하나씩 붙여드리는 거예요. 아. 여기에는 에디슨 전구가 들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당시에는 전구가 수명이 짧기도 했고, 그다음에 그럼 그 전에는 석유 램프를 썼거든요. 네. 석유 램프를 쓰다 보면 화재가 많이 났대요. 그러니까 이 전구는 안전한 전구고 우리는 램프가 아니라 뭐 전기를 쓰는 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커런트 워 아까 얘기하셨지만 네. 그 직류 교류 뭐 이런 전기에 대해서 상당히 둘 사이에 경쟁이 붙잖아요. 네네. 테슬라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회사로 치면 조지 웨스팅하우스. 웨스팅하우스. 예. 그런데 거기서 에디슨이 좀 밀려나요. 사실은. 예. 그러면서 이 회사에서 사실 이 회사를 만들 때 우리가 지난번에 JP 모건하고 JP 모건 시리즈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 당시 전기 사업에 JP 모건이 돈을 많이 냈죠. 아. 여기도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면 점점 경쟁사하고 밀려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JP 모건이 너 나가 이렇게 돼요. 에디슨 보고.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이때까지 이름이 그런 투자를 받으면서 에디슨 제너럴 일렉트릭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에디슨 라이트였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추가로 더 받고 회사의 규모를 키우면서 에디슨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에디슨의 이름이 빠지게 되는 건 톰슨 휴스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랑 합병을 하게 되면서 에디슨의 이름이 빠지고 지금과 같은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집니다. 서로 이름 빼자. 예,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러니까 JP 모건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돈 안 되고 시끄럽고 능력 없어 나가 약간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실 톰슨 휴스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 에디슨의 일렉트릭 회사보다 더 중요한 회사예요. 그래요? 이 회사가 1882년에 만들어졌는데요. 네. 그 엘리후
톰슨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요. 이 엘리오 톰슨이라는 사람도 어렸을 때부터 전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자기가 이제 뭐 집에서도 공부하고 학교에서도 공부하고 하다가 자기 고등학교 동창인 에드윈 휴스턴을 데리고 야 우리 같이 사업을 하자. 그래서 전기 회사를 차려요. 그래서 이 전기 회사가 사실상 뭐 해외에도 진출하고 굉장히 그 잘 돌아가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분 자체도 발명가이자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이분이 앞으로 기여하는 바가 네. 제너럴 일렉트릭의 초석을 닦는데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1892년에 이 회사의 값어치를 높게 본 JP 모건이 제너럴 일렉트릭 에디슨 제너럴 일렉트릭에 가서 저 회사랑 합병을 하자라고 이제 사주를 해요. 그러면서 저 두 회사가 합쳐지면서 이름이 다 빠지고 에디슨 톰슨 휴스턴 이름이 다 빠지고 그냥 제너럴 일렉트릭이 됩니다. 1892년에 저 로고가 그럼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의 거의 로고의 이제 원류고 저게 이제 조금씩 바뀌면서 지금의 로고의 형태가 된 거죠. 근데 크게 원류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저 로고 좀 바꿔봐 그러면 새로 원래 디자이너가 직원이니까 네. 처음부터 새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항상 바꿔보려고 했나 봐요. 처음이 중요해 그래서. 처음에 해주는 게 중요해. 아니 나는 누가 오더라도 어쩌다가 3프로 TV가 됐어요. 그 얘기 꼭 하더라고. 진짜 어쩌다 그렇게 되는 그렇게 건데. 정프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유튜브도 한다길래 하긴 3프로 TV를 해 3명이. 아니 그날 아침에 방송 한 날 그날 방송 다 찍고 나서 우리 PD가 이름 뭘로 올려 그래서 그냥 3%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이 되게 중요해. 처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하다 보니 괜찮더만. 네. 근데 또 이름을 짓기 위해서 너무 고민을 하고 무게감을 가지면 그런 아이디어가 잘 안 떠오를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럴 그렇게 수도 뭐 있겠네요. 유레카하듯이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게 훨씬 더 사람들한테 이름 각이 진짜 되게 좋은. 무미건조하잖아. 제네럴 일렉트릭. 제너럴 모터스도 있고. 네. 저도 회사를 하나 만들고 싶어서 되게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도 회사 이름을 못 만들어서 회사를 설립을 못 하고 이름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4년째. 여기 예. 여기 하세요. 여기 예. 진짜 이름 정프로님께 한번 작년에 문의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6만 원에 모십니다. 예. 사실 제가 저 톰슨 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저 톰슨 씨의 이름이 남아 있는 회사가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톰슨 로이터, 알스톰. 알스톰. 알스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고속철 떼베제. 아 예. 그렇죠. 떼제베. 프랑스. 떼제베. 예, 떼제베 그거를 이제 그 철도를 만드는 회사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알스톰이잖아요. 네. 그 알스톰의 톰자가 저기서 온 거라고 아직 그 뿌리가 있어요? 같다라고 그렇게 GE가 직접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알스톰은 미국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톰슨 휴스턴이라는 회사가 되게 나름대로 당시에는 컸고 해외 진출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네. 회사가 프랑스에 지사를 세운 게 있는 거예요. 그 프랑스에 세운 지사가 이제 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프랑스에서 또 다른 회사랑 합병을 하고 이럴 때 그 이름을 안 지우고 톰을 남겨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너럴 일렉트릭이 성장하면서 톰슨하고 뭐 인수 합병 거래가 굉장히 많아요. 네. 예,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같은 회사는 아니지만 뿌리는 하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네. 엄청 뛰어왔습니다. 전 장마감 끝나자마자 하는 화장실 라이브라고 저는 부르는 보고 계시죠? 세상에서 가장 빠른 시황 뉴스 저희가 가장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최고의 퀄리티로 방송을 제공하기 위해서 3%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3%처럼 즐기고 계신 거지? 있어요. 난 몰라. 아 그럼 요거 끊어주세요. 저 다시 할게요. 뭘 끊어? 생방송이잖아. 라이브야? 그럼 나만 쓰레기 된 거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냥 다 봐주세요. 매일매일 오후 3시 반 클로즈백 라이브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제너럴 일렉트릭을 누가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회사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게 이제 뭐 잭 웰치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렇지만 그 당시의 초창기 리더들은 뭘 굉장히 강조했냐면 일단 연구개발. 아무래도 전기라는 게 저때 당시만 해도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전기를 활용하는 것 아니면 발전소를 만든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품목들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야 되려면 어찌됐든 연구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하나는
JP 모건의 힘을 참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공황이 계속 오고 우리가 JP 모건이나 다른 뭐 회사들을 미국 회사들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1900년대 초반만 해도 잦은 공황이 오죠. 잦은 디프레션, 그러니까 우리 그레이트 디프레션 말고 네. 그 잦은 이 경제 상황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뭔가 만들어냈는데 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일반 소비자든 기업이 됐든. 그러면 저 전기를 뭐 이렇게 발전기가 됐든 다른 여러 가지 제품들을 사려면 기업들이 돈이 없는 거예요. 소비자도 돈이 없고. 근데 일단 기업이 돈이 없으면 팔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JP 모건이 또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JP 모건 때 다룰 때 했던 네네. 얘기가 그런 회사들을 다 모아서 하나 트러스트를 만들든지 홀딩 컴퍼니를 만들어서 약간 독점적인 예, 그런 걸 만들어내는 시절이 있습니다. 그게 이때도 이제 계속 지속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CEO가 된 찰스 코핀, 그때 당시는 뭐 프레지던트라고 불렸는데 탁월한 기술로 품질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다. 혁신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과학자하고 엔지니어들을 굉장히 많이 우대해주고 이제 섭외를 해와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그 톰슨이 계속 남아 있으면서 톰슨이 굉장히 여러 가지 뭐 엑스레이라든가 이런 걸 개발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뭐 GE랑 웨스팅하우스가 경쟁 관계이긴 하지만 같이 모여서 우리가 특허에 대해서만큼은 재검토해서 뭐 유지를 하도록 하자 뭐 이런 협의를 하기도 해요. 네. 그리고 인재를 이제 그 등용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인재가 있는 회사를 통째로 사버리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 1대, 2대, 3대 CEO들이 이제 거쳐가면서 GE를 혁신적인 기업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당시에 아까 보셨겠지만 다우존스 12개 들어갔던 기업들이 네. 대부분 1차 산업에 가깝잖아요. 아니면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거에 비하자면 상대적으로 훨씬 더 기술적인 요건이 많이 필요한 지금으로 기업들이죠. 치면 거의 테슬라급이죠, 저게. 예. 그지? 저때 당시에 애플 테슬라. 예. 애플 테슬라지.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기업들이 이제 충분히 중소기업들이 저런 발전기를 사거나 지의 제품들을 사기가 어렵다 보니까 저런 그 JP 모건이 저런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홀딩 컴퍼니를 하나 해서 채권 투자 회사를 만들어서 그 작은 회사들의 채권을 지분을 사. 그런 다음에 채권을 그 회사를 위해서 발행을 해주고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지의 제품을 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를 돌리는 효과는 있었으나 독점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이 회사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GE 제품만 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게 처음에는 운영이 되다가 그 3대째 그 오는 CEO가 들어서고 나서는 저게 없어졌는데 사실은 그 정부하고 소송이 많이 붙어요. 법적 분쟁을 가게 되기 때문에 저걸 이제 나중에는 없앨 수밖에 없었지만 어찌됐든 JP 모건과 GE는 서로 저런 금융 기법을 가지고 또 돈을 확 쓸어 당깁니다. 계속 막 성장을 해요. 그때 당시에. 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뭐 엑스레이가 최초로 나오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저런 이제 그 사실 에디슨 때부터 팀으로 연구하는 그 기반이 좀 닦여졌어요. 에디슨이 혼자 연구한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에디슨은 그 자기가 발명을 하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발명한 것들을 가지고 상업화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보였기 때문에 저 팀으로 연구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져서 저런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전기 레인지도 처음 만들고요. 토스터, 전기 토스터 처음 만들고요. 그다음에 뭐 그 엑스레이 지나가는 진공관 연구를 한다든지 합성수지 플라스틱도 만들어내고 그 전기 자동차, 뭐 냉장고, 휴대용 엑스레이, 뭐 엄청나게 충전기 이런 거 다 했구나. 만듭니다. 아, 전기차예요, 저게? 예. 그래서 사실 전기차는 만들어진 지가 역사가 되게 오래됐어요. 전기차가 원래 더 먼저 예. 만들었대. 그래서 저걸 이제 만들어낸 저 전기차 화면에 보이시는 우측 하단에 보이는 저 전기차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슈타인 매치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슈타인 매치가 원래는 독일에 있다가 이제 이주를 했는데 에크메이어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저도 잘 모르겠는데 요번에 찾아봤는데 저런 회사에 원래 있었대요. 근데 저 회사에 있는데 저 사람을 땡겨 오려고 하는데 이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그 회사를 통째로 사버려요. 사람이 안 오면 또 회사를 사버리는구나. 아, 내가 지금 누구 한 명 땡겨 올라는데 안 오는데 그 회사 사버릴까? 근데 그 회사가 우리 회사 10배 이상 큰 회사 어떻게 하지? 그냥 그 회사로 입사하세요, 형님이. 아, 그러면 같이 일하실 수 있겠네. 거기서 3%하고 경쟁에. 근데 저 당시에는 저런 방식이 굉장히 유효했던 거예요.
그 개발 인력이라는 걸 갖추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요즘 IT 회사도 그런 게 많죠. 그러네요. 요즘 IT 회사들도 구글 같은 경우도 그냥 회사를 사잖아요. 네. 인수하잖아요. 네. 예. 아까 그 팀 사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아까 그 멋있던데 그거. 아 저 팀이구나 저 팀. 이노베이션 팀. 네네. 이야. 여기가 이제 그 G의 핵심 연구 인력들. 아 저기 이제 에디슨스 맨노파이라고 저기 이제 저기 있어 뉴저지에 예, 있다고. 맞습니다. 뉴욕에서 얼마 안 멀어요. 네. 와 저기에서 저 많은 것들이 저기 만들어졌구나. 저 동네 내 거래처가 있어서 자주 갔다고. 카프로도 지금 네, 관련된 분들 다 모여가지고 한번 저렇게 사진 한번 멋있는 저런 사진 사진을 한번 한번 찍어보자. 찍으면 저런 사진. 어떨까요? 이제 역사적인 사진 될지도 예, 모르는데. 예. 그 괜히 또 3% 가운데 넣지 말고. 그렇죠. 맨 가운데 우리 고프로를 그렇지. 딱 그렇게 넣고 이게 딱딱 저 정도 되겠네. 찍어보자. 알았습니다. 제 센터 자리 사양 안 하겠습니다. 확정입니다. 근데 저 당시에 저 전기 자동차가 왜 안 됐을까? 유선이었나? 아니 그게 이제 하이웨이가 생긴 거야. 인터스테이트. 그러니까 이제 주간 도로가 생기니까 거기까지 못 가고. 이제 뉴욕 시내에서 돌아다닐 때는 전기 꼽으면 되는데 이게 도로망이 확장되니까 멀리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하. 이제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충전하고 갈수 한번 있는 거리가 충전하면 한 짧아서. 20km 가니까. 지금도 배터리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데 저 당시에는 그 정도의 축전 시설이 안 되니까. 무선이었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난 다리미처럼 이게 꽂는 줄 알았어. 아 꽂고 간다고요? 꽂고 가서 이제 한 20m는 갈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아니, 어떡하지? 아니, 뉴욕 시내에서는 이제 충전해가지고 돌아다닌다 이거야. 근데 이제 뉴욕에서 업스테이트 뉴욕을 가거나 필라델피아를 간다. 그럼 중간에 퍼져버리는 거지. 그래서 사실 이 전기차가 이제 초창기에 장악을 할 수 있었는데 미국의 도로망이 개설되면서 전기차가 쇠락하게 된 오히려 역발 오히려 그렇게 된 네. 거지. 휘발유차 타면 쭉쭉 멀리 가니까 그리고 이제 영역이 그게 넓어지니까 주유소가 편하잖아. 기름 창고 기름 탱크만 있으면 되니까. 야 오히려 그러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요즘 전기차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게 원래 전기차가 먼저 나왔다. 지금 그렇죠. 김프로님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그 뒤에도 뭐 이제 텔레비전, 전기, 세탁기 뭐 이런 거를 계속 개발하고요. 그다음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건설될 때 저기에 GE의 기술이 또 많이 들어갔다고. 뭘로 배전 기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고비집 같은 거.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이었고 네. 계속해서 성장하는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자잘한 공황이 올 때는 그래도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그 중소기업들에게 뭐 채권 발행을 해주면서 네. 해결이 됐는데 이제 정말로 1930년대에 거대한 대공황이 온 거죠. 음. 근데 지금 말씀드린 제품들은 다 개인이 많이 사는 제품인 거예요. 그렇죠. 뭐 전기 레인지든 토스터가 네, 됐든 네. 냉장고가 됐든 세탁기가 됐든 그럼 이걸 어떻게 팔 거냐는 거죠. 사람들이 식품 사기도 바쁜데 저 가전제품을 어떻게 살 거냐. 뭐가 금융회사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할부? 예. 아 신용카드가 나옵니까 설마? 할부. 할부 금융 같은 팩토리. 게 예, 팩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때 나온 게 우리가 과거의 위기를 어떻게 탈출했지? 예전에는 그걸 기업 상대로 했잖아요. 이걸 모형을 바꿔서 그러면 소비자를 개인 소비자를 상대로 하자.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 나온 게 GE 크레딧 금융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G금융이 저 때 나왔어요 그러면? 그렇지.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런 발상을 하지 못했더라면 중간에 GE도 무너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저걸 통해서 다시 수요를 창출하는 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 때 저게 얼마나 잘 됐었냐면 저게 사실 은행법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규제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되어 있지 않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잘 되고 그다음에 그 공황의 위기다 보니까 은행은 점점 더 리스크 때문에 몸을 사리게 되죠. 그러니까 은행이 위기를 느껴서 신문 사설에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G Credit Success Alarms Bankers. 저거 요즘으로 치면 이제 카카오로 바꾸는 거야. 카카오가 그렇지. 크레딧 석세스 알람스 코리아 뱅크스. 대출 안 받아도 되는 거니까 저게. 그러니까 이제 개인도 되고 자영업자 뭐 이런 사람들도 이제 장비를 바꿀 수 있는 네. 이게 이제 뭐 리스도 되고 할부도 되고 뭐 이런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저 모델을 누가 가져가냐면 자동차 회사가 가져가요. 그렇지. 예. 차 회사들이 다 있잖아요. 파이낸스 그죠? 있잖아. 네. 파이낸스. 거기서 돈 다 벌지. 그래서 저 기법이 없었더라면 정말 성장이 굉장히 저때 정체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저게 이제 GE를 살려낸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저 때부터 GE의 그 전체 그룹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G 파이낸스. 우리가
제조업이고 혁신적인 기업이고 기술이 앞서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중에서도 저 파이낸스가 굉장히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이게 네네네. 그 뒤로는 이제 뭐 더 기술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무반사 글라스 저게 이제 코팅이나 우리가 여러 가지 렌즈 쓸 때 들어가는 글라스예요. 예. 그리고 뭐 레이더도 만들고 자동 뭐 항법 조정 장치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최초로 실리콘도 만들고요. 제트 엔진도 만들고요. 그 중요한 게 이 실리콘이에요. 사실 처음 만들었을 땐 저걸 뭐에다 쓸까? 그게 아니라 고무가 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2차 대전 당시에 일본이 동남아 식민지를 차지하면서 고무 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말레이, 자바 이런데. 그러니까 고무를 대체할 게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실리콘도 GE가 만들었어요? 네, 처음 발명한 게. 전기도 아닌데 왜 자꾸 남의 영역에 이렇게 손을 대서 엄청난 걸 만들고 그게 감사합니다. GE가 뭐 저 전선 같은 거 많이 하려면 고무가 필요하니까 그랬나?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 모든 들어가는 부품들이 이제 전연체. 고무 같은 게 들어가는데 이 고무를 대체할 걸 만들려다가 처음에는 저 말랑말랑하고 이상한 물질을 만들어냈는데 저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몰랐지만 나중에는 이제 저거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제품에 이제 사용이 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G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제트 엔진이에요. 항공기. 예. 저 제트 엔진이 되면서 추후에 뭐가 생겨나 더 크게 생겨나면 그 에비에이션 파트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대단하다. 저희가 그 카지노 하면서 네. MGM하고 뭐 이제 센지 얘기하면서 중간에 하워드 휴즈. 에비에이션 나오잖아요. 하워드 휴즈. 네. 하워드 휴즈가 테스팅하면서 대륙간 횡단을 하는 비행을 할 때 저런 엔진이 GE의 엔진을 제트 썼습니다. 엔진으로. 예. 그래서 저 당시에는 1930년대, 40년대, 50년대까지만 해도 유명한 사람들이 서로 각기 기업에 굉장히 자주 등장해요. 하긴 이제 정프로가 매불도 갔다가 3프로도 갔다가 일당백도하는 디지털 컨텐츠 초기 시장. 네. 이제 한 50년 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정프로가 다 해먹는. 그러니까 한국 팟캐스트는 정프로에 의해서 움직였다. 뭐 이런 거 같이. 예,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명예는 당신이 다 가져. 돈 좀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프로님이 그런 그 지위에 올라가기 전에 네. 빨리 다 모여서 아까 같은 사진을 사진을 흑백을 아, 하나 찍어야 맞습니다. 됩니다. 맞습니다. 예, 예. 사진 탐나더라. 그리고 100년 넘는 기업들의 공통점이라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쟁 때 돈을 벌어요. 전쟁 때 무너진 기업은 그때로 사라집니다. 예. 이 전쟁 때 저런 제트 엔진을 만들었으니 돈을 뭐 그 잘 벌었다라고 네. 저때 기술 개발도 하고 돈도 잘 벌고 그리고 뭐 인공 그 뒤로도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드는데요. 가스터빈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게 나중에 GE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 부서로 가게 됩니다. 가스터빈. 와. 그리고 뭐 오만 가지 다 폴리카보네이트 만들었네. 이런 거 만들고 그다음에 인공 다이아몬드 또 더 인공 개발된 다이아몬드. 더 개발된 엔진도 만들어내고요. 예 그리고 그 요 폴리카보네이트 레신은 이게 이제 투명 플라스틱 이런 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게 계속 이제 개발되면서 뭐 나중에 그 우주인이 갈 때 앞으로 쏴서 우주인 갈 때 거기에 들어가는 뭐 신발이라든가 이런 거에 이런 걸 뭐 지희가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예 계속해서 나옵니다. 인공 다이아몬드만 하더라도 세계 그 전 세계 여성들의 정말 그렇잖아요. 실제 다이아몬드 못 끼는 분들도 저건 좀 공업용으로 많이 쓰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공업용으로 좀 더 많이 씁니다. 뭐라 그래 저거 뭐예요? 맥기라고 그니고 뭐라 그래 있잖아 저거. 야매? 이미테이션. 이미테이션 그래. 예.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헬스케어? 그 CT 촬영. 네. 그러니까 그 병원에 가면 예전에는 다 GE 장비가 아, 있었어요. 그렇지. 대형 병원에 가면 그렇지. CT, MRI 이런 게 이제 다 GE에서 나온 거죠. 지금도 저쪽에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도. 지금도 많은데 중국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또 MRI 장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헬스케어 장비들은 최근에 또 떠오르는 기업들이 많지만 어쨌든 가장 큰 기업 중에 GE 지멘스. GE 지멘스. 그래서 헬스케어가 사실은 마진율이 굉장히 높아요. 저런 진단 장비들이 워낙 고가여서 뭐 대당 뭐 몇십억씩 하는 것도 있고 그게 마진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가 야 삼성도 그런 거 해야 된다. 진단 장비, 디스플레이도 있고 뭐 있었는데, 예전에. 메디슨 인수하고 했죠. 안 그 됐죠. 초음파 잘 안 됐죠. 예.
진짜 G의 범위가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예, 굉장히 뭐 A부터 Z까지 안 하는 사업이 없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재결치 전까지 일부를 마무리 짓는 의미에서 저때 G는 어떤 정도의 규모의 기업인가 이 슬라이드를 한번 띄워주세요. 시총 1위 아니에요? 시총이 1위는 아니에요. 1위는 아니네. 9위. 1980년대 9위예요. 80 80년을 따지면 딱 9위예요. 야, 저렇게 위대한 기업이 그리고 그 매출액 순위로 따져도 9위예요. 네, 근데 저기 보니까 정유회사 빼면 거의 1, 2위 해야 돼. 엑선모빌, 그다음에 모빌, 그다음에 텍사코, 쉐브론, 걸프오일 다 저거 다 기름. 정유잖아. 예. 저 기름 장사들 기름 장사 그런데 5개 이 빼면은 왼쪽에 시가총액 순위로 보면 저때 이미 IBM이 1등 하던 시절일 수밖에 없는 거죠. 1980년이니까. 네. 시가총액으로 왼쪽이 시가총액이고 오른쪽이 예. 매출이에요. 예. 아 제가 그 구별을 조금 덜했네요. 근데 하여튼 순위가 완전히 다르죠. 매출 자체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석유 기업들 뭐 이런 데가 훨씬 더 크고 그다음에 포드가 들어있죠. 근데 시가총액 그러니까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을 높게 갖는 기업들은 IBM, AT&T가 야, 우리의 탑을 차지하고 있네요. 제너럴 일렉트릭은 참 정직한 기업이네. 매출도 9위, 예. 시가총액도 9위. 기업 가치가 그대로 시총으로 이어지는. 야. 근데 여태까지 잘 성장을 했어요. 사실은 네. 그 우리가 말하는 재결치가 등장할 때 위기 상황에서 등장한 건 아니에요. 근데 사업부가 170개라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재결치가 몇 년도에 들어온 거예요? 1981년에 들어와요. 81년. 80년대. 예. 그래서 재결치가 등장하는 순간부터 네. 그 G는 굉장히 다른 기업으로 변신합니다. 구조조정. 예. 지금까지 좋은 기업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그러니까 그 파이낸셜을 많이 쓰기는 하지만 기술 개발과 뭔가 첨단 산업을 앞서 이끌어가는. 나가려고 하는 그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 기업이었어요.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뭐 나름 예. 연구개발도 많이 예. 하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네. 그런 기업의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굉장히 뭐 그때 당시로는 뭐 위대한 기업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죠. 그래서 네. 잭 웰치가 등장한 순간부터는 2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결치는 웰치스하고는 관련 없는 거죠. 아하. 관련 없습니다. 정프로도 그 정도 질문은 안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지. 저 대신 마시고 싶네. 개그의 외조와. 네. 자, 그러면 우리 고프로님과 함께하는 한숨 쉬지 프로 마세요. 인생 쓰지 마. 네. 우리 고프로님과 함께하는 말랑말랑 기업사. 네, 한 명은 관계가 있을지도 몰라. 정프로가 됐고요. 2%님만 이제 넘어오시면 3명 다 정프로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러다 다 죽어. 저희는 2부에서 잭 웰치 이후에 G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프로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저희는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김한진, 박세익,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